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관망세를 보이게 했던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물가 지표에 대한 확인이고요. CPI 그리고 PPI에 대한 발표들을 앞두고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미국의 디폴트 상황이 걸린 부채 한도 협상이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일단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잠시 뒤에 또 이에 관련된 소식들 함께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급등락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모닝쇼도 뉴스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이렇게 함께 회동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이 새벽 5시부터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지금 협상에 돌입한 지 1시간,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결국에 일단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회동을 했는데 이 가운데서 거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요. 이전의 전망들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큰 폭의 합의는 보지 못한 채 서로의 이런 반대 입장들만 봤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 달 1일 채무 불이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멘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지도부와 1시간간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회동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부채 한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2주간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에도 한번 메카시 하원의장과 만나서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입장차가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국가부채 한도부터 조건 없이 올린 다음에 예산 삭감을 논의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 지도부 측에서는 정부 예산에 의미 있는 삭감을 약속하면 국가부채에 대한 한도를 올리겠다 이런 입장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채 한도 제도가 생긴 이후에 거의 90번 넘게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의에 실패한다라고 보기에는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2011년 오바마 정부 당시에 한 차례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바가 있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꾸준하게 업데이트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연준의 3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9일 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최소 2년은 좀 지나야 연준의 목표치 물가치에 다가갈 것이다라는 멘트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언제든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멘트로 보입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한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정책 시차로 인해서 FOMC의 조치가 경제 균형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 연준은 언제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존 윌리엄스 총재의 경우에는 FOMC에 대한 투표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향후에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역시나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지표를 통해서 조금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점 이번 주에 있을 물가 지표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니콜라가 정규장에서 13%대 폭락을 했었는데요. 이 스타트업 기업이기도 하죠.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요가 좀 적다면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예상보다 더 큰 분기 손실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애리조나 주 쿨리지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5월 말에 트럭 생산을 일시 중지하고 7월부터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니콜라의 분기 순손실은 1억 6,900
9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1억 5,294만 달러보다는 조금 더 손실이 늘어났다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니콜라부터 체크해 보시면 정규장에서 이렇게 13%대 폭락이 됐었고요. 다행히 시간외에서는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에 리비안 실적 좀 살펴보실까요? 같은 전기차 기업인데 장마감 이후에 주당 손실이 1.25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59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손실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생산 목표인 5만 대 생산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역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시간외에서 함께 반응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로 오늘 모닝쇼 출발하겠습니다.